자요 페이지 132요. 유치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치권은요. 1번이 뭐냐면 여러분 그 지금 1페이지 130페이지 나와 있죠. 그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뭐를 얘기하냐면 유치권에 대한 의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하고 물권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유치권 보시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래서 점유 동그라미요.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하니까요. 써요 거기다가 점유 보호 청구권이요. 그래서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는데요. 뭐는 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은 있어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다른 건 절대 안 돼.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생긴 채권에 변제받을 때까지가 뭐죠? 불가분성이죠.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 유치는 뭐죠?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이에요.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 그것을 뭐라 한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유치권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먼저 타인이에요. 타인이에요. 그래서 타인이니까 먼저 누구 거 쓸 필요가 없죠. 반드시 채무자 소유 이외의 물건이죠. 채무자 소유 이외의 물건도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타인은 누구만 빼고 타인이라고 하죠. 나 빼고 다 타인이죠. 그래서 유치권자 빼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수급인이죠. 수급이네요. 여기서 공사대금 채권이 있죠.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죠. 이때는 누구의 소유이죠? 수급인 소유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뭘 했다? 합의했죠. 합의.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보시면 공사대금 채권이죠. 그럼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수급인 거니까 자기 거죠? 돼 안 돼? 안 되죠. 도급인 것이죠. 그러니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급인이 공사업자가요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다 이 말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럼 자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인은 자기 거니까 자기가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도급인한테 공사대금 주면은 집 넘겨줄게 이렇게 했는데 공사대금은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도급인 것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 그랬을 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타인이에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다른 건 절대로 안 되죠. 물건이 유가 증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물건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유가 증권,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안 돼요. 물건은 동산 부동산이잖아요. 물건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유가 증권도 된다 이 말이고요. 이때 물건은 이런 봐봐. 아무 말 없이 물건 그러면 뭐를 얘기해요? 아무 말 없이 물건 그러면 동산하고 뭐를 얘기해요?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부동산이 다 되는 거죠. 이 부동산의 경우는 뭐를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유가 증권은 뭐를 하지 않아도 돼요? 배설을 하지 않아도 되죠. 왜요? 이것은 뭐다? 첫 번째 법정 담보 물권이죠. 그래서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럼 법정이란 말이 뭐다?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이 아니고 두 번째는요. 당사자 합의로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또 중요해. 합의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등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경매시 언제나 무슨 주의다? 인수주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소멸주의가 아니고 인수주의가 돼. 왜요? 우리가 경매가 되면 소멸하는 거잖아요. 소멸하는 것은 을구에 있는 등기를 삭제한다 이 말이거든요. 말소 등기한다. 그런데 뭐죠? 유치권은 등기 안 해요? 안 하죠.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경매가 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인수가 된다는 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수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합의로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다음에 법정 담보 물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순서를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 변제를 순서를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를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죠? 왜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순서를 따질 수가 없으니까. 왜? 등기가 있어야 1번이 누구고 2번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우선 변제권이 없고
경미할 때 소멸하지 않고 합의로는 성립되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의 존재를 외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 기해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없는 거예요. 왜요? 유치권이 우리가 침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침해를 받으면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한 것이 침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없어요. 그런데 유치권은 뭐를 한다고 그랬죠? 방금요 우리가요 점유하죠. 그러니까 뭐는 있다? 점유 보호 청권. 그래서 점유 보호 청구권은 있지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가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은요 어떻게 하죠? 적법한 점유를 해야죠.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 이때의 점유는 적법 점유니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법 점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 점유인 경우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어. 불법 점유가 안 되는 거 뭐가 있죠? 유치권 안 돼. 또 뭐가 안 돼요? 주의 토지 통행권. 주의 토지 통행권 안 돼. 또 뭐가 안 돼요? 통행 지역권. 통행 지역권을요 시효 취득할 수가 없어요. 불법 점유일 때는.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 안 되고 주의 토지 통행권도 인정되지 않고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무슨 점유해야 된다? 적법이다. 이때 적법이라는 건 뭐다? 여기서 이런 거죠. 임대차 해지. 임대차가 해지가 됐죠. 그러면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해지 후 비용 지출했다. 비용 지출했다. 해지 후 비용 지출하지. 그건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 청구? 비용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 행사 못하고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우리가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하는 거야. 비용은. 알겠죠? 비용 자체는 청구할 수 있으나 뭐는 못한다?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적법하게 점유해가지고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뭐다? 발생한 채권이에요. 뭐 시험에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죠. 발생한 채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다. 알겠죠? 첫 번째 안 되는 거 뭐가 있다? 권리금 돼 안 돼? 안 되죠? 보증금 돼 안 돼요? 보증금도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건 아니죠? 매매대금 돼 안 돼요? 매매대금 안 되죠? 이 매매대금 안 되는 것은 뭐가 들어있어요? 네 가지가 들어있어. 첫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오케이. 자재 납품대금 들어있어. 자재 납품대금. 자재 납품대금 매매대금이죠? 그 다음 무슨 신탁? 계약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권.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대금. 매수대금이 매매대금이죠? 여기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이렇게. 언제 있어야 돼요? 이것이요? 변제기에 있어요. 변제기. 그럼 변제기가 뭐예요? 변제기. 변제기는 돈값을 낮춰죠? 그 유치권은 무슨 요건이다? 성임 요건이면서 무슨 요건이다? 전송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가 있다?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뜻이야.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약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그래. 알겠죠?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뭐가 있죠?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뭐가 있어요? 이 바로 여러분 유익비죠. 유익비. 유익비의 경우 뭘 할 수 있다? 오케이. 상환 기간을 뭐 한다? 허여한다. 그럼 변제를 연기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그럼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배제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할 수 있다. 변제용 뭐 할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이것을 뭐라 한다?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 이 불가분성에 예외가 있죠. 예외가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오늘 했는데 전세권의 경우 불가항력. 전세권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일부가 멸실된다. 우리가요 전번 토요일 날요 뭐를 했냐면 문제풀이 할 때 공동재당 기억나나요? 자, 공동재당에서 뭐다? 동시배당의 경우. 동시배당. 알죠?
이런 경우는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토요일 날요 공동영상 다시 한번 하니까요. 그때 보시면 돼요. 근데요 계산 방법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안 풀면 돼요. 알겠죠? 한 문제 안 풀어도 97.5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너무 그런 게 가지고 시간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빼앗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뭐 포기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알겠죠? 자, 계산 문제 딱 하나니까요. 변제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죠. 이런 유치가 뭐예요? 유치. 목적을 뭘 해서? 점유해서. 뭘 한다? 인도를 뭐 한다? 거절해. 그래서 여러분요. 유치권 행사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점유가 뭐죠? 점유.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무슨 요건이다? 전속이요. 전속이란 말 봐봐. 점유를 상실했다. 상실. 그럼 유치권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전속이니까. 점유하지 않았을 유치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점유를 침탈당하죠. 침탈. 침탈의 말이 뭐예요? 점유를 뭘 했다? 상실했다. 상실하니까 뭐가 돼요? 유치권 어떻게 돼요? 유치권 없어지죠. 자, 침탈하면 몇 년 안에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아니, 점유를 침탈당하면 몇 년 안에? 아니, 점유보호 청구권이잖아요. 이런 과거는 이렇게 기억하기가 싫은가 봐요. 알겠죠? 자,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1년 안에 뭐로써? 소송. 소송으로서 침탈하면 1년 안에 소송으로서. 1년 안에 소송으로서 뭘 할 수 있다?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죠? 회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치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자, 여기서 문제예요. 소송을 해서 지금요 승소 판결을 받았어. 승소 판결. 승소 판결을 받았어. 승소 판결.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승소 판결 받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치권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유치권은 오로지 뭐를 해야 돼? 점유를 해야 돼. 점유. 눈이 있으면 봐봐. 점유가 성립에서 전속이라잖아요. 승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점유가 중요해. 점유가. 그것을 점유를 회수해야 돼. 회수. 점유를 해야지 유치권이 전속하는 것이지. 전속.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가지고 전속하는 게 아니라고. 승소해도 무조건 소멸이라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점유. 회복을 해야 돼. 회수를 해야 돼. 회수. 알겠죠? 그래야지 전속한다. 이게 중요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유치권은 직접 점유할 수 있고 무슨 점유요? 간접 점유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직접이죠. 직접은 유치권자가 보통 유치권자가 직접 하죠. 이러면 뭐 세탁소 사장님 요즘 다른 질 했는데 돈 안 주죠? 옷 준다 안 준다? 안 줘. 알겠죠? 세탁소 직접 점유죠. 그런데요 공장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큰 건물 같은 경우 지었는데 돈 안 줘. 그럼 내가 유치권 행사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건설업자로서 다른 데 가서 또 돈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경비업체 경비업체한테 직접 점유시키고 이 경비를 통해서 나는 무슨 점유한다?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세탁소 주인이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할 수도 있고 간접 점유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봐봐 여기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키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한다.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 안 된다. 왜?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한다는 말은 채무자한테 물건을 반환해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채무자한테 물건을 반환해 주면 나는 유치권 행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거기요. 자 타인이죠.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 채무자 소유가 아닌 것도 가능하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되죠. 그 다음에 제로 플러스 수급인이요 제로 플러스 노력으로 건축했죠. 수급인 자신의 소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도급인 소유죠.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죠. 그건 도급인 소유이므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유치권이 되죠. 된다. 2번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죠. 등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법정 담보권이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죠. 우선 변제권 알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 합의로 유치권이 뭐한다?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우선 변제권 하면 경매할 때 어떻게 하죠? 경매할 때는 소멸주의다 인수주의다? 인수주의가 되죠.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에서 인수주의에 해당한다. 적법한 점유를 해야 되죠. 임대차 해지 후 비용 줄거 해지 후 비용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물건이나 유가 증권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보증금 안 되고 권리금 안 되고 매매대금 내기 안 된다고 그랬죠. 자재 납품대금
계약, 명의, 신탁만 암기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 뭐다?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변제기죠? 변제기를 유예해줬다. 유예. 변제기를 허여했다. 허여. 알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유치권 배제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죠? 유치권이 안 되고 유익비에서 상환 기간을 허여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가 무슨 점유해야 돼요? 적법 점유. 불법 점유 안 되죠?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되고 주의토지 통행권 안 되고 통행지역권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유치는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이죠. 자, 유치는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 점유는요 성립이면서 전속이죠. 점유를 뭐라면 상실. 점유를 상실하죠. 상실하면 당연히 유치권이 뭐란다? 소멸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유치권은요 방금 위에서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순서를 따를 수 없으니까 우선 배제권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이런 물상대가 뭐요? 목적물이 멸실이죠. 멸실, 멸회공, 멸실, 멸실했다.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물상대위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 자체 얘기하면 물권 요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뭐는 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되는데 무슨 점유는 안 된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 거기다 별 하나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알겠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 절대로 안 된다. 점유를 침탈하죠? 그럼 침탈했다는 것은 침탈당했다는 것은 점유를 뭐를 했다? 상실했다. 그럼 몇 년 이내? 1년 이내 소를 제기하죠. 점유를 뭐라면 회복, 동그라 회복. 다른 말로 해수. 해수하면은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죠. 여러분 그다 쓰라게 했는데 안 쓴 사람 써. 승소했더라도 회복하기 이전이면 아무리 승소를 해도 회복하기 이전이에요. 회복하기 이전. 그럼 유치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한번 보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당장 이렇게 딱 보면 안 되는데 지금 뭐죠 배치도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자 지금부터 봐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자동차가 A라는 자동차가 하나 있고요, B라는 자동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중고차고요, A는 신차예요. 이 두 가지를 갑의 건데요. 갑이 이 B라는 차를요 을한테 수리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비가 얼마 나왔냐? 100만 원이 나왔어요. 이 100만 원을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돈을 안 주니까 이제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을이 유치를 할 때 A차하고 B차가 둘 다 갑의 거잖아요. 그러면 수리는 B차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유치권 행사할 때 B차를 유치해야 되느냐 A차도 유치할 수 있느냐, 어차피 다 갑의 거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어느 것을 해야 돼요? A를 해야 돼요? B를 해야 돼요? 둘 다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OX. 그럼요. 우리는 보면 저기를 봐. 여기 보면 어디를 보냐면 여기요 뭐로부터 발생해야 된다 했죠? 채권이. 이 채권이라는 것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 한다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뭐다? 채권.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물건. 이 물건이 어디서부터 발생했죠? B죠. 그래서 B만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뭐란다? 이 A, B를 뭐란다? 목적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목적물하고 채권은 뭐가 있다? 결련 관계가 있다. 여러분 결련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체인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 100만 원은 B라는 자동차로부터 발생한 것이지 A라는 자동차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죠. 세탁소에다가요 이 옷을 먼저 맡겼단 말이죠. 내가 이제 다른 옷을 입고 갔더니 세탁소 주인이요 이 옷이 다른 옷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당신 전번에 다림질하러 온 옷 안 찾아갔으니 그 옷 벗어놓고 다른 옷 입고 가라. 말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건하고 채권 간에는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유치권이 뭐가 유치권이라고 했죠? 유치권은 뭐 때문에 유치하는 거죠? 뭔가를 수리해서 발생한 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니까 인도를 뭐 한다? 거절하죠. 뭐를 해서 인도 거절해?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하죠. 그걸 유치잖아요.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이잖아요.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위반에서 무슨 요건이다? 전속 요건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유치권 그러면 뭐냐면 채권 플러스 점유를 해야 돼. 채권이 있고 점유해야 돼. 그런데 채권이 2월 1일이고 점유가 2월 3일이에요. 그럼 언제 유치권이 성립한다? 2월 3일 날. 채권이 2월 5일이고 점유가 2월 2일이에요. 언제 유치권이 성립한다? 2월 5일 날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건 뭐죠? 우리가 채권하고 점유가 반드시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채권과 점유는 결연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채권하고 물건 간에는 결연 관계가 있어야 되고 채권하고 점유 간에는 결연 관계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면 이걸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한다?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유 플러스 채권이다. 아시겠죠? 자, 그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 있냐? 한 장만 더 넘겨봐. 죄송한데 한 장을 먼저 넘겨. 거기 보면 이런 뭐라 나와 있죠? 첫 번째 목적물과 채권, 채권과 목적물. 여기 채권하고 목적물 뭐가 있어야 돼? 결연 관계. 채권과 채권 동그라미, 목적물의 점유 동그라미. 채권하고 점유하고 채권하고 점유는 결연 관계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즉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점유 줄거 봐. 2월 3일. 발생한 채권 동그라미 2월 1일. 그래도 유치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 두 가지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말을 이해를 좀 해야 된다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죄송한데 앞으로 다시 한번 올래요? 자, 이제 앞으로 왔어요. 자, 지금부터 다시 이제 봐요. 거기 이제 순서대로 그냥 보죠. 책을. 여러분 순서대로 보는데요. 7번 압류와의 관계로부터 먼저 봐. 압류와의 관계 밑에. 자, 그럼 봐요. 여기 이 건물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요. 여기 저당권이 이 집에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또는 이 집에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가압류를 언제 가압류한다고 그랬죠? 가압류. 가압류는 언제 가압류하죠? 뭐에 대해서 가압류하죠? 금전 채권이죠. 돈에 관한 것은 다 가압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누구 집에 가서 공사를 했다. 공사대금이 있죠. 빌려준 돈이 있다. 급여를 못 받았다. 뭐 손해배상을 당해서 폭행을 당해서 손해배상이 있다. 부당에 대해 반환 청구권이 있다. 뭐 이런 돈 있죠. 돈 이자를 못 받았다. 뭐 돈이 있죠. 원금을 못 받았다. 돈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뭐를 한다? 가압류.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기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나한테요. 을한테 돈을요 1억을 빌려갔어. 근데 이 집이요 경매받자 1억 5천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딱 이 집 하나뿐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돈을 못 갚아서 그랬더니 을이요 바로 그냥 뭐가 들었다? 소송이 들었어. 소송이. 그럼 소송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판결을 나오면 경매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집 뺏기 안 뺏겨? 뺏기죠. 그러면 어때요? 소송에서 판결문까지 되려면 내가 가지고 법원에 가서 다투기만 잘하면 거의 한 1년은 또 버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다투면서 집 팔아버리면 되죠. 알겠죠? 그럼 집 팔았어 이 사람이 중간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끝까지 성수했어. 아주 밝은 미소를 짓고 지으면서요 경매를 하려고 딱 쳤더니 소유자 밖에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할 때 항상 먼저 뭐를 친다? 가압류를 먼저 치고 가는 먼저 거짓 가짜예요. 나중에 압류하기 위해서 미리 가라는 것은 미리 예비적으로 미리 우리가 가등기 하나야. 가등기. 이 가등기가 종국 등기, 본등기거든요.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적으로 이 말이죠. 찜해놓는다 이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가압류를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죠.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뭘 한다? 압류를 해가지고 압류하면 이제 경매가 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압류할 때까지 시간이 한 1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머리 쳐놓는다. 찜해놔야지. 침 발라놔야지. 너 이거 다른 거 처분하지 마.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찜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그래야지. 판결문 다 받고 소송 다 하고 다 알려줘. 너 빨리 도망가.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가압류하지 않고 바로 그냥 소송을 제기하면 뭐요? 너 빨리 도망가. 이 말이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니까 도망가라고. 그런데 뭐죠?
바로 그냥 가압류를 치고 동시에 딱 소송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엄타타상 못하죠. 이해됐죠? 그래서 잡아놓으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권원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압류를 해서 경매에 들어가. 그걸 강제경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당하는 것은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 압류가 있어야 돼. 압류. 그러니까 가압류만 있으면 필요가 없어. 반드시 소송을 해서 뭐가 있어야 돼? 판결문을 받아와야 돼.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저당권에서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걸 경매 개시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언제요? 이 집에 2월 1일 이렇게, 여기 5월 1일요 저당권에서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개시 등기 또는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압류에서 판결 받아서 뭐를 한다? 압류를 하구나. 경매 개시 등기랑 압류 등기가 똑같이 다 압류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경락이 나온단 말이죠. 경락이 이렇게 병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요, 여기 3월 1일 날 여기 유치권이, 이 집에 유치권이 있고요. 여기요 6월 1일 날 유치권이 있단 말이죠. 이 유치권자는 항상 이렇게 나와. 압류가 있기 전에 압류가 있기 전에 채권이 발생했고 압류 후에 점유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유치권을 말하고 그랬죠. 채권 플러스 점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압류 전에 채권이 발생하고 압류 후에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순서가 어디로 가요? D로 가는 거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유치는 뭐죠? 점유죠. 점유. 채권에 대해서 점유요. 그러면 이때의 유치권은 어디나, 여러분 봐봐요. 이 사람도 유치권자고 이 사람도 유치권자예요. 둘 다 유치권자예요. 둘 다 유치권자라고. 아시겠죠? 그럼 둘 다 유치권인데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유치권인데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항할 수 못한다, 대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항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요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치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은 이 지금 5월 1일이죠 5월 1일 보면 유치권은 성립하네, 그 말이 중요해. 유치권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압류 후에는 유치권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유치권, 왜? 이러면요, 저당권이 있든 말든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하지 않으니까 경매가 돼, 설령 경매가 돼도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을 성립하나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그다음 그 위에 6번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유치권자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유치권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봐봐. 물건을 돈으로 만들어야 돼. 돈으로 만들어야 돼. 이걸 돈으로 말한다, 가치죠. 이 돈으로 만들어서 이 돈에서 비용을 받아가야 돼요. 물건에서 비용을 못 받아가요. 유치권은 물건에서는 못 받아간다고. 물건을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 환산한 거에서 비용을 받아가는 거예요. 항상 유치권은. 그러니까 내가 유치했는데 그 물을 내가 그냥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그래요. 밑에 봐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법원에 청구해야 되고요, 채무자한테 통지해야 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여기 봐봐. 셔츠가 이렇게 하나 있단 말이죠. 셔츠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셔츠를 딱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는 낡고 가치 없는 셔츠일 수 있죠. 근데요, 갑이요 이것을요 을한테 처음으로 선물한 거예요. 둘이 사귀다가요.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뭐 둘이 헤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있겠죠. 알겠죠?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가치 없는 셔츠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한테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1,000원도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빡 잊고 안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세탁소 주인이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그냥 이걸 보관은 더 이상 못 하겠어. 그냥 내가 이걸 그냥 걸레로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가치가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경매할 끼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왜? 내가 봤을 때는 뭐 다 낡은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걸 정당한 이유라고 그래. 경매할 거리도 못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무조건 내가 남의 물건 먹어버리면 안 되죠. 버려버리면 안 돼. 그건 손괴죄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은 법원에 청구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가를 좀 해달라.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럼 감정은 평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채무자한테 통지해야 돼. 당신이 내 이거 옷 이거 없을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니 언제까지 연락해 달라고. 알겠죠? 그래서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않으면 없애는 거예요. 그걸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치권은요, 원래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래 유치권은 등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권자로서 경매를 청구할 때는 우리는 보통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질권에 의한 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해요. 그것을 임의 경매, 실질 경매라는데, 이 저당권자가 유치권자가 하는 경매를 무슨 경매란다? 그것을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 경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환가. 물건을요 돈으로 만든다니까요. 돈으로 만들어서 돈에서 비용을 받아간다니까요. 이 돈으로 만드는 과정, 이것을 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거죠. 가치로 바꾸는 거죠. 교환할 때 가치로, 그걸 환가라고 그래. 알았죠? 그걸 형식적 경매라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잖아요. 유치권자가 경매 청구했는데, 그럼 유치권,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자도 있고 저당권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런데 또 저당권자가 또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할 수 있다니까요. 알겠죠? 왜냐하면 유치권자도 경매를 청할 수 있고 저당권자도 경매를 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치권자가 딱 들어왔는데, 유치권이 경매가 되는데 만약 저당권자가 경매를 못 한다고 해봐. 그럼 이 저당권자는요, 그러면 채무자하고 유치권자하고 둘이 짜가지고 경매를 취하했다가 또 경매 신청했다, 취하했다가 경매 신청 해가지고 계속 경매를 방해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든지 경매는 취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있어도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치권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 진행 중에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스톱하는 거야. 잠깐 정지해. 알겠죠? 무슨 경매가 진짜 경매예요? 실질적 경매죠. 이거는 유치권은 무슨 경매라고 그랬죠? 형식적 경매라고 했죠. 그래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슨 경매에 의해서? 실질적 경매인 저당권에 의한 임의 경매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매각대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돈을 나누어 가는 걸 우선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자는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순서를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먼저 이 말인데, 등기가 없으니까 내가 먼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것을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권자도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청구. 내가 물건을 유치하는 중에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 이제 동시행항변권의 관계를 봐봐요. 동시행항변권의 관계는 뭐 우리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왔나요? 그랬는데요, 뭐 잠깐 알아둘 필요가 있죠. 이건 봐봐. 우리 형법에서 보면은요, 형법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위법하죠. 위법을 조각해버린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그럼 위법을 조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적법하게 만든다, 적법행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적법이다.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게 뭐가 있죠? 정당, 우리는 혹시 배웠나요?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정당 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당 방위 이름 알죠? 사람을 살해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법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라든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걸 정당 방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형법에서는 사람을 살인해도 적법한 행위가 있다, 이 말. 그걸 정당 방위라고 그래. 우리 민법에서는요, 민법은 사람을 살인한 게 아니잖아요. 민법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 돼, 안 돼? 남의 물건 점유하면 돼, 안 돼? 돼? 남의 거 점유하면 안 되죠. 점유하면 뭐예요? 도둑놈이지 뭐예요.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도 적법인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적법인 경우가. 남의 물건을 점유해도 적법인 경우가 있어, 민법에도. 알겠죠? 원래 남의 물건 점유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뭐가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뭐가 있어요? 위험 부담. 지금 뭐죠?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 이렇게 두 가지. 물권에서는 유치권, 채권에서는 항변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변권에게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 적법. 유치권에게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 적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되죠. 그래서요, 이 항변권은 뭐다? 항변권은 채권이고요, 유치권은요, 물권이죠. 항변권은요,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항변권은요. 그런데 유치권은요, 타인의 뭐요? 물건의 인도를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타인의 물건, 자신의 채무,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요, 유치권은 또 뭐를 해요? 유치권은 또 뭐예요? 점유하죠. 점유하니까 뭐가 있어요? 배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채권은요, 항변권은요,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를 하지 않아. 배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 한다? 항변권과 유치권을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선택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항변권은 뭐죠? 여러분, 항변권은요, 우리 유치권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타담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변권은요, 타 담보를 제공하고 항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치권이나 항변권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정답으로 뭘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병존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치권에만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치권과 항변권을요, 소송상 항변했느냐 안 했느냐, 항변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 그러면 피고 전부 패소 판결, 피고 원고는 그럼 전부 승소겠죠. 피고 전부 패소 판결을 받는 것이고요. 항변했다 그러면 무슨 판결 받는다?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그래서 상환 이행, 상환 급부 판결을 받는 것이에요. 소송으로 했다. 소송으로.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양자는 병존 가능하고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안 했네요. 거기 소멸시효 진행한다 중요해요. 유치권을 행사하든 항변권을 행사하든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예요. 유치권을 행사하든 그다음에 항변권을 행사하든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소송상 항변했죠? 상환 급부 판결. 항변하지 않았죠? 전부 패소 판결. 전부 패소에다 써. 전부에다 앞에다가 피고 이렇게 피고 전부 패소 판결 이렇게. 자, 이제 그다음 장 한번 봐봐요. 이제 뭐 다 끝났는데요. 이제 그다음 장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사례형 문제로 나왔을 때가 그 2번 봐. 2번 변제 청구와 유치권 행사라고 돼 있나요?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어요? 페이지요 132페이지. 이러면 이건 뭐냐면요, 이건 채권하고 물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채권하고 물권.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수리비로요 1,000만 원. 1,000만 원의 수리비가 있어요. 수리해가지고 그래서 갑이 돈을 안 주니까요, 을이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요 건물이 경매가 돼버렸어요. 경매가 병한테, 병이 누구죠? 경락인인 거예요. 경락인. 이렇게 경락인. 이런 경우요, 이 을이라는 유치권자는 이 병이라는 경락인에게 뭐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또는요 변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요 이 을은 갑한테 변제,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요, 이 사람 뭐라 경락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매수인. 우리가 경매에서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럼요, 이 사람은 지금 갑의 집을 수리했잖아요. 그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는가? 변제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변제는 채무자한테 행사해야 돼. 특정이 갑이 수리를 맡겼지 병이 맡긴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은요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해. 유치권은 세상 누구야, 물권이니까. 유치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 근데 우리가 다른 물권은 등기를 하니까 공시 방법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데 유치권은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는 거지 등기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시 방법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알겠죠? 아무튼 유치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제는 누구한테 한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해. 오른쪽 보시면 변제 청구 되냐 안 되냐 아주 중요하죠. 수리비는 채권이니까 특정인 을이 특정인 갑 간에만 청구 가능하다. 병에게는 청구가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알겠죠? 병에게는 청구가 안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맨 밑에 와봐. 맨 밑에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자, 그럼요, 이게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여기
자, 먼저 이걸 하나 없애. 자요, 여기 차를 수리했어. 차를요, 이게 BMW예요. 1억짜리다 해봐. 수리했는데 수리비가요 100만 원이 났어. 100만 원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 값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이것을 차를요 유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치하고 있어. 그런데 이때 값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요. 청구하면은 을의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을 해. 자, 여기는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 다른 담보를 제공한다고 그랬죠? 이때의 다른 담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담보는 BMW에 상당한 다른 담보예요. 100만 원에 채권에 상당한 다른 담보예요. 우리가 다른 담보는 BMW 수리해서 100만 원이 없으니까 지금 유치당하고 있는데, BMW에 상당한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벤츠 하나 1억짜리 사다 주고 가져와라 이 말이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에 상당이다? 채권에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읽어봐. 유치권 소멸 청구죠.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소멸이란 말씀 원래는 뭐가 되죠? 형성권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다. 형성권이 아니다. 왜 형성권이 아니다? 아니야. 왜 형성권이 아니야? 형성권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딱 우리가 청구라는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다시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얘는 형성권이 아니다. 아니죠. 왜 형성권이 아니죠? 왜 아니야? 왜? 뒤에 봐봐. 을의 상락이 있어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성권은 뭐죠? 형성권은 일방적이죠. 일방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상대방이 뭐가 필요가 없어?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여기는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외가 하나예요. 청구라는 말 앞에 소멸이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인 것 딱 하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유치권 소멸청,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요, 을의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승낙이 있어야. 그래서 거기 보면 다른 담보 제공 유치권 소멸이죠. 소멸은 형성권 의사표시인데, 여기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 청구권이다. 왜? 을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승낙이 있어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지금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자, 차를 수리했죠? 수리했더니 수리비가 얼마 나왔어요? 100만 원이 나왔잖아요. 100만 원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갚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다? 대여,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승낙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을이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100만 원을. 그럼 돈을 어떻게 받아요? 계속 내가 유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을 내가 채무자 갑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대여를 하는 거예요. 대여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대여료가 나오죠? 대여료가 렌트료가 나오잖아요. 그건 대여료 이것을 뭐란다? 이걸 과실이라고 하죠. 과실. 이 과실을 뭐란다? 수취하죠. 과실을 수취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여료가 10만 원이다. 10만 원, 10만 하루에 10만 원씩이다. 그러면 이 차를 렌트를 줘가지고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는 거죠. 하루에 계속 렌트를 줘가지고 10만 원 빼면 어떻게 되죠? 10만 원 빼면 얼마? 90만 원. 또 10만 원 빼면 얼마 나와? 80만 원. 쭉쭉쭉 해가지고 10만 원 빼니까 0이 되지. 0. 그러면 그때 이제 차를 돌려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어떻게 돼? 금전이 아니면 아까 말했죠. 유치권은 무조건 금전이 아니면 무조건 뭐를 해야 돼? 경매를 해야 돼. 경매를 해서 돈으로 받아가야 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치권은 무조건 경매에서 돈으로 만들어서 비용을 받아가야 된다고요. 물건으로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과실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여기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부터 시험이 나와. 항상 시험을 보라. 승낙 없이 병에게 임대를 줬다. 임차인이다. 병에게. 그러면 이 임차는요, 채무자 갑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대항하지 못한다.
됐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 임차인이 임대로 있죠. 차임이죠. 월차임. 이 월차임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의리요, 의리 받아서 공개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것은 갑에게 반환해야 돼. 갑에게 반환해야 돼. 동의가 없으면. 딱 두 가지. 임차인은 채무자에게 자신이 임차인하고 주장할 수 없다. 월차임은 의리 가질 수 없다. 누구한테 반환한다?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승낙이 없어도 되는 것이 있어. 그걸 모른다? 보존이다.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이 없어도 적법점유이다, 불법점유이다? 적법점유이다. 적법점유이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 없어? 없지만 사용이익이 있다. 사용이익. 저 집을 썼어. 사용이익은 뭘 한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항상. 알겠죠? 이렇게. 자, 한번 보시죠. 거기 대여 과실이 나오죠. 과실 수치에 금전이 아니면 뭐라고 돼 있어? 경멸해야 돼. 경매. 그 다음에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요. 먼저 이자, 그 다음에 원본에 충당을 해요. 이자 동그라미 맨 끝에 원본. 동의 없이 대여를 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차임 등은 채무자한테 반환해야 돼. 써 거기 밑에 또 하나 써. 임차인은 채무자에게 대항 X 이렇게. 임차인은 채무자에게 뭐하죠?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임차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해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봐봐. 보존을 위한 사용이죠.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는 게 뭐냐? 뭐 없이 줄과 동의 없이. 하지만 뭐는 반환해야 돼? 사용이익은 반환해. 그런데 무슨 말이냐? 보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해. 보존이란 말이 뭐죠?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 이 말이에요.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원룸을 수리해서 벽지를 발랐는데 돈으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벽지 바르는 값 줄 때까지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요, 그 집 월세가 얼마냐? 월세가 한 달에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벽지 값은 얼마냐?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벽지 바른 값은? 그럼요, 며칠 동안은 잠을 잘 수 있어? 15일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유치권자가 그 집에서 잠을 자는 건 돼. 직접 거주하는 거, 잠자는 건 관계없어. 하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그 집에요, 그 집에 가서 자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뭘 해야 돼요? 문을 잠그든지 뭘 해야 되겠죠. 못 들어야 하든지. 그래야지. 그 집에서 잠을 자면은 하루에 2만 원씩 까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의 집 벽지 발라놓고 보름 살면은 집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서 동의 없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적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집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거. 자기가 수리했던 집에 거주하며 직접 사용하는 거. 그것을 무슨 의미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아시겠죠? 이 말이 있을 때 보존이다. 보존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점유이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지만 사용이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된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여를 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대여한다? 유치권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차임이 있으면 그 월차임은 채무자한테 뭐를 해야 돼요? 반환을 해야 되고요. 반환이요.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알겠죠? 없다. 그것은 동의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요. 이때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았을 때는 과실을 수치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말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유치권자는 뭐가 있다?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다음 중에서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거. 우리 시험도 문제 다 풀었어.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거 한번 봐봐. 첫 번째, 과실 수치권 OX. 방금 유치권자 과실 수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알겠죠? 두 번째, 사용 수익권. 무조건 O 하지 마. 오징어 못 갔어요? 알겠죠? 유치권은 무슨 물건이에요? 담보 물건이죠. 사용하고 수익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용익 물건만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건만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담보 물건은 사용 수익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사용 수익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내가 얘기한 것은
유치권자의 권리 중에서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타담보 제공권이 있어요, 없어요? 타담보 제공권이 있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왜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소멸을. 유치권 소멸은 누가 청구해요? 설정자가 청구해요? 유치권자가 청구해요? 유치권 소멸은 누가 청구해? 설정자가 청구해요? 유치권자가 청구해요? 아니 유치권자가 자기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요? 자기가 유치하고 있는데 자기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냐고. 유치권 소멸은 누가 청구해야 돼요? 설정자가 청구해야죠. 소멸은. 그러니까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설정자가 하는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유치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담보 제공권, 그것은 유치권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유치권 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유치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알겠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뭐는 없다고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고? 유치권 설정자, 유치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채권법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